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컨텐츠 기획 2주차이고요. 어떤 얘기를 할지 같이 한번 PPT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 과제를 쭉 했었죠. 그죠?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게임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캐릭터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뭐 자기의 생각을 적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가 게임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 녹아들었는지까지 서술한 친구도 있고 그냥 텍스트로 그냥 적은 친구들도 있고 다양했어요. 뭐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어쨌든 다양한 게 다양했어요. 뭐 되게 뻔한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그죠? 그 히어로물들은 게임화 시키기에 너무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공격해야 될 대상이 너무 분명하고요. 넘어야 될 허들이 항상 있어요.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위해 그 주인공이 왜 이런 고뇌와 싸우는지에 대한 그 주인공만의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죠. 그래서 그 게임화 시키기에 굉장히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텍스트로 적는 것보다 사실 스샷을 한두 장 정도 첨부해서 적어주면 모든 친구들이 다 본 대중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중적인 영화라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봤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피드백 영상에서 따로 말하겠지만 각자가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장면이 하나의 영화지만 하나의 애니메이션이지만 각자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나는 그 조커도 본 사람 있고 굉장히 이슈가 된 영화이긴 하지만 본 사람 있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조커에서 어떤 친구들은 계단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죽이러 가면서 혹은 죽으러 가면서 끝을 알면서 그거를 이제 코미디로 승화한 그 순간조차 하여튼 좀 불편한 영화였어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장면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고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근데 개인차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나는 그 조커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요. 클로즈업 되면서 내 느낌이 어땠냐면 영화를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그 주인공의 사고가 주인공의 그 기분과 감정이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너무 불편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각자가 생각하는 그 영화의 포인트나 애니메이션의 포인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샷을 첨부를 해주면 이 친구는 이런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그 분석을 했구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주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는 뭘 할 거냐면 내가 이 디지털 컨텐츠 기획이라는 수업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의도한 여러분이 낸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낸 컨셉을 비주얼화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기획의 기획적인 마인드까지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 수업인 거죠. 회사 들어가면 기획자가 다 컨셉을 짜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획자 입장에서 레퍼런스를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세요. 저기 영화 씬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가 봤을 때의 컨셉과 비주얼화 되어 가는 그런 과정과 기획자가 봤을 때의 과정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비주얼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기획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여러 기관에서 기획자도 디자인적인 접근법을 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해요. 하지만은 사고를 어떤 식으로 잘 표현하는, 사고를 표현하는 게 이제 기획자의 영향이라면, 디자이너는 그런 사고를 말이 아니라 비주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트레이닝을 이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걸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법을 트레이닝을 할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일반 복사기나 다름이 없죠. 그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남 거 보고 똑같이 그리거나, 물론 이제 스킬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연습에 불과해요. 그거는 진정한 자기 게 아니에요. 어, 그렇게 어쨌든 모작이든 뭐든 이제 막 무언가를 보고 똑같이 그리면 그거는 그냥 복사기예요. 오퍼레이터. 전문 용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복사기, 자동 복사기. 하지만 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서 시각화가 되고 비주얼화돼서 내 손끝에서 내 아이디어가 비주얼화 되었을 때,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아티스트인 거예요. 예술가. 완전 전과 후는 다르죠, 개념이. 그냥 뭐 기교적인 것, 마무리를 잘하고 명암을 잘 넣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을 비주얼화 시키는, 얼마나 비주얼화를 잘 시키는지에 대한 거. 이것이 이제 아티스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잘 구상할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간에.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게임 다들 좋아하니까 이쪽에 왔겠죠. 그래서 게임에서 예를 들어 뭐 NPC가 나오는, MMO가 나오는 MMORPG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대전 게임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뭐 TCG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육성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게임 플레이부터 벌써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거예요. 혹은 타인의 경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거기서 이제, 아, 나는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엔딩을 봤는데, 아니면 뭐 FPS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과 엔딩이 되는데, 난 엔딩이, 난 주인공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그 스토리는 조금 아쉽다 라든지, 내가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면 이런 요소를 더 넣었을 건데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경험, 누군가의 경험을 듣고, 예를 들어 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라면 미쳤나 봐, 혹은 와 대단하다,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어떤 특정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자극, 이건 이제 참고 자료죠, 그죠? 여러분이 핀터레스트나 구글링만 해봐도 굉장히 멋진 작가들이 혹은 아티스트들이 그린 그림이나 그런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자료를 쭉 찾다 보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나는 ST 캐릭터가 이런데, 난 XT 캐릭터가, 나는 정말 진짜 이등신이 좋아. 되게 얼굴이 크고 되게 빵빵하고 귀여운 스타일이 좋아. 볼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나는 SD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나는 좀 역동적인 캐릭터가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그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인 자극을 받는 거죠. 그 자극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는 과거에 가정사는 이럴 수도 있겠고, 이런 캐릭터랑 같이 어울리는 펫은 어떤 걸까? 어떤 펫이 잘 어울리지? 앵무새? 아니면은 뭐 사냥꾼하고 잘 어울리는 펫이 뭐 호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앵무새일 수도 있고,
뜬금없이 사냥꾼이랑 양이 같이 다니긴 좀 어색하죠, 그죠? 그런 상상들, 시각적인 상상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게 결국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건데,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아이디어를 발상을 시킬 거예요.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클러스터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마인드 맵이라고 하는데, 클러스터 기법 같은 경우 클러스터가 이제 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뭔가 그 클러스터라는 거는 포도나 어떤 송이, 뭐 다발, 뭐 여러 무리나 집단 그룹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컴퓨터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클러스터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인드맵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인드맵. 자, 예를 한번 보면 하나의 주제가 여러분 뇌 속에서 단어로서 아니면은 어떤 이미지로서 어떤 식으로 파생되어 가는지 마치 그런 거죠. 마치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뉴런이 내 말초신경을 향해 쫙 전달되는 느낌? 이게 연관되어 가지고 신체를 빗대면 그런 거고요. 어떤 특정한 키워드 하나가 연상되는 거예요. 연상기법이라고도 하고. 여기 첫 번째 얘는 파워, 힘이죠, 그죠?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례예요. 이거는 게임을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를 리서치를 해서 이제 참고 자료로 내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힘이라면은 여러분이 덕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힘 게임 안에서 물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매니악하게 생각하는 물약이 될 수도 있고 전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힘이라면 이제 만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생각하는 게 완전 파생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줄 거고요. 여기 인스타그램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 텍스트만 아니라 그냥 이건 할로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거는 이제 비주얼화 시켜서 이제 표현한 예가 될 거고요. 이거는 왼쪽에는 뭐 비주얼화랑 텍스트랑 같이 해서 코로나19 심각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돼서 이렇게 상상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상상이 될 수가 있는지 제약 없이.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제가 될 거고요. 그럼 키워드는 뭐냐? 자, 여러분이 상상력이, 여러분의 덕력이, 여러분의 매니악함이, 여러분의 경험이 어디까지 이제 펼쳐지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뭐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텍스트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키워드는 마법입니다. 마법. 마법이라는 키워드를 센터에 두고요. 마법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다 적어서 마인드맵화 시켜서 다음 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 영상이에요. 지금 순차적으로 덜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출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고요. 내가 촬영했을 당시까지 이렇게 거의 피드백한 영상이 추가로 지어집니다. 그걸 하고 마인드맵까지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아마 실시간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줌 학교에서 줌
학교에서 그 교강사들 상대로 줌 계정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문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40분씩 끊어져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그 계정을 받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쭉,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 계정 받으면 이제 여러분과 원격으로도 자주 만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마인드맵, 키워드는 마법입니다. 네, 완성해서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